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하는 지식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부동산입니다. 김인경의 나우지주에서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을 한층 더 높여줄 특별한 코너 함께하고 있죠. 모르면 어렵고 알아갈수록 유익한 재미난 부동산의 세계, 김시원의 부동산 법률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못 뵀고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자, 날씨가 지금 좀 비가 와요? 어떤가요? 밖에 지금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네요. 아, 그래요. 좀 기온도 좀 떨어진 느낌도 있고. 네. 자, 오늘 이런 날 또 우리 알아야 될 것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관련해서 시원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불법 건축물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이행 강제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었는데요. 자, 불법 건축물은 이행 강제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에 미리 살펴보고 구입하거나 또 임대하지 말아야 될 텐데, 어떻게 미리 살펴볼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걸 좀 중점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그러면 소송 전에 해결의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부터 네. 알려주시죠. 네. 네. 불법 건축물이 적발이 됐다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건축물 대장 일면에 우측 상단에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 문제는 이걸 네. 모르고 샀거나 적발되기 전에 불법 맞아요. 건축물을 네. 구입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현장에 가셔서 사고자 하는 건축물 대장을 띄고 그곳에 가셔서 실제 가구수와 그리고 아. 거기에 있는 가구수가 맞는지 대조를 하고 실제 확인해야겠군요. 네네. 네네. 그리고 거기에 수도나 전기, 네. 도시가스, 계량기수 등을 가구수와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조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발코니 부분이 확장이 되어 있는지 일단 눈으로 현장 가셔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미사용 승인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아직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 발급이 여부가 가능한지를 네. 확실하게 확인하고 입주 네. 여부를 결정한다면 다소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먼저 확인하고 또 발품 팔아야 되겠네요. 네. 네, 뭐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다고 하면 제일 안전하겠지만 또 적발되기 전일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은 여러분께서 우리 법과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직접 확인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의사항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분들을 통해서 네. 건축물을 이제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이러한 경우에도 꼭 가보시는 거를 권장해드려요. 아, 직접 네, 믿고 사는 거긴 하지만 믿고 사도 이제 네. 손해배상이 이렇게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네. 그거 건물을 사신 분들도 그 책임을 100% 공인중개사한테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도 사실 그 부분까지 다 확인을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서로서로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주의사항까지 덧붙여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몇 가지 확인 방법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건축법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농지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나직장 씨는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고향인 제주 일대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네. 농사지을 여건이 안 돼서 이 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는데요. 네. 최근 농지처분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네네.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부과가 됐다. 자, 그러면은 이 사례인데요. 특별히 농지에 이제 불법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농사를 직접 짓지도 않고 그냥 놔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도 이행강제금 내야 되는 건가요? 네. 이행강제금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네. 농지에 적용되는 경자유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경자유전.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농지 지을 땅의 값을 지불하면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농지인 경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밭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러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는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거나 경관보전, 환경보전, 재해 예방 등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 공공재로 보고 이러한 농지를 보존하고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직장 씨의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박진작 씨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제한되고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는 처분해야 합니다. 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네,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도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농지법에 이제 7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농지법이 1996년에 시행이 됐는데, 네. 1월 2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예외가 되는 사항이고요. 아, 농지법 시행일 이전의 소유. 네, 1996년도 1월 1일 이전이군요. 네, 그리고 뭐 국가 지방채 뭐 이런 쪽에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당연히 예외일 것이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예외가 되는데 네.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네. 제곱당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네. 그리고 아까 그 나직장 씨처럼 상속에 의해서 10,000제곱미터 이내를 소유하는 경우. 네. 그래서 아까 10,000제곱 이상은 초과를 해야 됐다는 것처럼 근데 10,000 미만으로만 이제 그건 또 범위가 또. 아, 미만인 경우에는 소유할 수, 있고요.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군요. 네, 그리고 한 8년 이상 이제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인용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 또한 10,000제곱미터 이내로 인해서 농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네네. 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사항이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아까 경제유전의 법칙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려고 이제 부동산에다가 이제 땅을 내놨어요. 기간 안에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당연히 거의 안 팔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네네. 네. 농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 명령을 받게 되면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를 사가세요 하고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위 매수 청구를 받으면 시세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하기 때문에 많이들 기피하시죠.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시간은 그냥 또 이제 무작정 흐르게 되고 1년 내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공시지가의 2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네. 자, 앞서 이제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이렇게 경제 유저 원칙에 따라서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직접 농사를 지을 상황이 아니면 또 따로 혹시 농사를 지을 분에게 임대를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지요. 네. 네. 농지의 경작 활동을 또 증빙하기 위해서 나중에 양도세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 주민이나 지인에게 장기간 경작을 위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네. 이러한 경우에는 두 가지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요? 네. 첫 번째는 광릉처럼 지역 주민에게 임대해 주는 것, 즉 농지 임대는 예전에 한시적으로 1986년 농지 임대차 관리법에 의해서 인정된 바가 있었으나 1996년 아까 말씀드렸던 농지법이 제정되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즉 개인 간의 임대차는 헌법에서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즉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지법에 따르면 개인 간 농지를 임대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고 상속받은 땅이나 농사를 짓던 사람이 인용을 하거나 담보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해 10,000제곱까지만 예외적으로 임대가 허용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농지를 그럼 소유하려면 이제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 하는 걸까?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가 또 이제 나이가 들거나 또 이제 그 나직자들처럼 서울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제 해야 됩니까? 내려오는 경우에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행강제금 외에도 그 상속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양도세까지 중과돼서 처분이 쉽지가 않은데요. 잠깐 보자면 요즘에 정부에서 3.19 대책을 통해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세율 플러스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2022년 1월 이후 양도하는 토지부터 해당되고요. 아까처럼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해줬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인데요. 부담이 커지겠네요. 이런 네. 경우에는 이제 당장 농지를 팔지도 못하고 어. 직접 짓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예, 못하고. 거기에 네. 양도세까지 중과가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나지짱 씨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김시원 법학박사님 성함처럼 시원하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우리에게 또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네, 바로 농지 임대 수탁 사업입니다.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이다라고 네. 하셨는데, 자,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이 뭔가 궁금해 하실 텐데, 저희 다음 시간에 요건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요 관련해서 더 궁금하거나, 우리가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궁금한 내용도 있으시면 한 주 동안 받아볼게요. 네, 받아보고 다음 시간에 좀 시원하게 요 관련해서 고민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임대 수탁 사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도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시원 박사님 다음 시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